내 팔자야. 배멀미에 술멀미까지 초상 치르게 생겨네. 그때였습니다. 비틀거리는 영자를 붙잡은 손이 뜨겁습니다. 죽으려고요? 바다에 빠져 죽고 싶어 환장한 거 맞죠? 까칠한 말투 하지만 불덩이 같은 손길. 인생을 바꾸는 데는 딱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신데렐라가 된 줄 알았던 그 밤. 그녀에게 남은 건 차가운 돈 봉투와 뱃속의 작은 생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지옥 끝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5년 전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던 호화 유람선 위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7살 나영자는 난생 처음 쉬는 하이힐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갑판 위를 비틀거렸습니다. 평생 공장 미식만 돌리다가 경품으로 당첨된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죽어라 일만 했던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이냐며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떠밀려 올라탄 배였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세려칠 때마다 영자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영자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 사이로 훅 끼쳐오는 낯선 남자의 짙은 스킨 냄새.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진 듯한 슬픈 눈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벌 3세 강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은 집안의 압박과 정략 결혼에 지쳐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심정으로 난간에 기대어 있던 참이었습니다. 조심해요. 바다에 빠지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면. 까칠한 말투였지만 영자를 붙잡은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영자는 술김이었는지 아니면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남자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도 나처럼 사는 게 힘든가 보네. 때깔은 좋은데 속은 문드러졌어. 도진이 헛웃음을 지으며 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돈 보따리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봐준 여자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천둥이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고 두 사람은 홀린 듯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선실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는 온기 대신 싸늘한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협탁 위에는 두툼한 흰 봉투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즐거웠소. 차비나 하시오.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영자의 순정을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야, 이게 자식아. 사람을 뭐로 보고. 영자는 돈다발을 허공에 뿌리며 악을 썼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원치 않았던 선물, 아들 담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비린내가 코를 찌르다 못해 뇌까지 절여놓을 것 같은 새벽 시장통입니다. 영자는 이제 하이힐 대신 밑창이 다 달아빠진 고무장화를 신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선 대가리를 식칼로 내리치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르텄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생선 내장이 끼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아줌마, 눈알 맑은 거 봐요. 2마리에 10,000원. 아니, 8,000원. 떨이요, 떨이.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지만 밍크 코트를 입은 사모님들은
코를 틀어막고 더럽다는 듯 치맛자락을 걷어올리며 피해갈 뿐입니다. 생활비에 덜컥 밀려버린 월세, 거기에 천식기가 있는 아이 병원비까지. 돈 들어갈 구멍은 태산인데 하루 종일 생선 비늘을 벗겨본 돈은 고작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그때 저만치서 5살배기 꼬마가 뒤뚱거리며 달려옵니다. 도진을 쏙 빼닮은 눈매를 가진 아들, 담비입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영자는 생선 피가 묻은 꼬질꼬질한 앞치마에 손을 벅벅 문질러 닫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할 법도 한데 아이는 엄마 품이 좋다며 파고듭니다. 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영자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오늘 이 고등어 다 팔면 고기 사줄게. 소고기 사줄게.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흙수저 영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 쪽이 시끄러워지더니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 여기 자릿세 안 낸 것들 싹 다 치워버려. 시장 상인회의 단속이었습니다. 영자가 무릎을 꿇고 빌 틈도 없었습니다. 우당탕? 영자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좌판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파닥거리던 싱싱한 고등어들이 시멘트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그 위를 남자들의 군화발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생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마치 영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안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이거 못 팔면 우리 아들 굶어요. 영자는 바닥에 엎드려 짓밟힌 생선을 주워 담으며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생선 내장과 흙탕물이 영자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아줌마, 돈 없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어디서 거지같이 구걸이야. 남자는 매몰차게 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영자는 저만치 나동그라졌고 겁에 질린 담비가 엄마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영자는 지지겨진 고등어 몇 마리만 검은 봉지에 담은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영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대기업 JK그룹의 청소 용역 업체였습니다. 건물 로비 대리석 바닥이 어찌나 반질반질한지 영자의 기름진 머리카락과 초라한 얼굴이 거울처럼 그대로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바닥보다 못한 인생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바닥만 닦는 거야. 눈도 마주치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마. 냄새나니까. 청소 반장의 호통에 영자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 낀 손에 흥건하게 땀이 찼지만 꼬르륵거리는 담비의 배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 임원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복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눌어붙은 껌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본부장님이 그렇게 깐깐하다며? 말도 마. 더러운 거 딱 질색이라잖아. 결벽증이래.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영자는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한 남자가 저만치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 사이로 걸어오는 남자.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실루엣. 영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폭풍우 치던 밤.
두려움에 떨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남자. 하지만 다음날 돈 봉투 하나 던져주고 사라졌던 그 원수 같은 놈. 강도진이었습니다. 아, 영자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철퍼덕? 시커먼 구정물을 머금은 걸레가 바닥을 쳤고 더러운 뗏물이 튀어올라 도진의 반짝이는 이태리제 구두를 덮쳤습니다. 순간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도진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봐요. 도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영자의 정수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알아볼까? 내 아들 아빠라는 걸 들키면 어쩌지? 제발, 제발 기억해줘. 아니, 제발 기억하지 마. 모순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자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당장 치우지 못해. 싸늘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아니 길가에 밟힌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5년 전의 따뜻함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올려다보는 사이 도진은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털어내고는 손수건을 꺼내 닦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쌩안이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의 뒤로 짙은 스킨 냄새가 흩날렸습니다. 5년 전 비바람 치던 가판 위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영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도진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가져가 놓고 나를 저런 쓰레기 취급하다니. 운명은 잔인하게도 다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숨이 턱 막히는 정막이 흐르는 본부장실입니다. 넓디 넓은 방 한가운데 영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영자가 방금 닦아놓은 유리 테이블을 하얀 장갑 낀 손가락으로 쓱 훑쳤습니다. 먼지 한 톨 묻어나지 않았지만 도진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을 본 것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방향제를 집어 허공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마치 영자에게서 나는 냄새를 지우려는 듯한 노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청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걸레로 바닥에 그림을 그린 겁니까? 도진의 빈정거리는 말투가 영자의 귓가를 긁어댔습니다. 영자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금니가 으드득 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요. 내 방에서. 왜 이 비린내 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도진이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썼습니다. 비린내. 그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 담가 생선을 만지고 낮에는 남들이 싼 똥을 치우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니놈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와서 비린내가 뭔지 모르겠지. 이 개자식아, 네 아들 분유값 버느라 나는 똥물에도 손 담근다. 내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양복, 내가 신고 있는 그 구두, 다 누가 만들어준 건데. 영자는 속으로 10원짜리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며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에서 배를 골고 있을 담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우리 모자는 굶어 죽는다. 영자는 피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도진의 반짝이는 구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뭉개듯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툭 떨어져 걸레 자국 위로 번졌습니다. 사실 도진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용역 업체를 바꾸라고 지시하고 끝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 억척스러운 여자를 보면 심사가 뒤틀리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짝꿍의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신부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여자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하고 억울해 보여서 그 길을 꺾어놓고 싶은 못된 신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이 여자가 자신의 핏줄을 낳아 기른 유일한 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뱉은 그 모욕적인 말들이 훗날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마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짝꿍의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신부 같았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바닥을 닦던 영자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꽂혔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개인 전화라니 정신 상태가 썩었군. 영자는 황급히 전화를 끄려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한국병원 원무과. 아들 담비의 입원비가 밀렸다는 독촉 전화가 뻔했습니다. 영자는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달 월급 나오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제발 퇴원만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쌀쌀맞은 목소리에 영자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이 영락없는 속물 아줌마 같으면서도 그 뒷모습이 묘하게 작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그 낯선 감정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거기 전화 다 했으면 이쪽 와서 화분이나 닦아요. 영자는 눈가를 훔치며 서둘러 화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진의 책상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난초 화분이었습니다. 영자가 화분 잎을 닦으려 팔을 뻗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새벽 시장일에 낮 청소까지 무리한 탓에 빈혈기가 온 것입니다. 영자의 몸이 도진 쪽으로 쏠렸습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영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의 코끝으로 영자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린내도 싸구려 세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은 바다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한 아주 묘하고 아련한 향기였습니다. 도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희미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흔들리는 조명, 그리고 따뜻했던 누군가의 품. 도진이 신음을 흘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도진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거 나요. 뭐 하는 짓입니까? 하지만 도진은 영자의 팔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갈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걸까? 아니면 내 정체를 의심하는 걸까? 영자는 겁에 질린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청소부한테 누구냐니요? 아니, 이 냄새 분명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도진은 영자의 목덜미 근처로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영자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본부장님, 벌컥 하고 본부장실 문이 열리며 하이톤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진의 약혼녀, 재벌가 막내딸 최유라였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유라가 두 사람의 묘한 자세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진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영자를 밀쳐냈습니다. 영자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오빠, 지금 이 천한 아줌마랑 뭐 하는 거야? 유라가 콧잔등을 찡그리며 영자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진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갑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청소 교육 중이었어. 워낙 멍청해서 말귀를 못 알아먹길래.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흔들리던 도진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혈한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영자는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기대한 내가 미친년이지. 넌 그냥 기억 잃은 개자식일 뿐이야. 영자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본부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손 씻어. 병균 옮겠어. 복도로 나온 영자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모욕을 당했는데 아까 자신을 붙잡았던 도진의 뜨거운 손길이 그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본부장실에 남겨진 도진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제잘거리는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그 여자의 온기, 그리고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그 흐릿한 기억의 조각. 도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영자, 대체 뭐지? 이 기분 나쁜 익숙함은? 운명의 끈은 꼬이고 꼬여 이제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도진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속 어머니, 왕 회장 사모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실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도둑년, 당장 내 반지 내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JK 그룹 로비를 찢어발겼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북적거리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영자와 독이 바짝 오른 뱀처럼 눈을 부라리는 약혼녀 유라가 있었습니다. 유라는 분이 안 풀리는지 영자의 어깨를 검지로 쿡쿡 찌르며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화장실 세면대에 반지 빼놓고 손 씻는 거 봤지?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어디다 숨겼어? 주머니? 아니면 속옷? 영자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유라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반지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가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청소만 하고 나왔지 남의 물건엔 손 뗀 적 없습니다. 영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유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바닥 인생들이 하는 짓이 뻔하지. 그 반지 팔아서 팔자라도 고쳐보려고 했니?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유라의 막말에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훔친 거 아니야?
원래 청소하는 사람들이 손버릇이 나쁘다던데. 근거 없는 의심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영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양심까지 가난한 건 아닌데 세상은 돈이 없으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안 훔쳤다고요. 제 몸을 뒤져보시던가요. 영자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유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털어보자고. 유라는 영자가 들고 있던 낡은 청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우르르 쏟아진 가방 속 내용물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담비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낡은 동전 지갑, 그리고 구겨진 가족사진 한 장. 유라는 구둣발로 가족사진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애도 있어? 애 엄마가 도둑질이나 하고 자식 교육 참 잘 시키겠네. 그 말은 영자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참았지만 내 새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말 다 했어? 우리 담비가 너보다 100배는 더 바르게 컸어.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고. 영자가 유라의 팔을 잡으려 달려들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몸에 손을 대? 짝 소리가 날 만큼 세게 영자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허공을 가르던 유라의 손목이 누군가의 강한 악력에 의해 멈췄습니다. 거기까지 하지.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운. 강도진 본부장이었습니다. 도진은 유라의 손목을 잡은 채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영자의 물건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진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거 나. 지금 내가 도둑 잡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여자가 내 다이아 반지를. 증거 있나? 도진이 유라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증거라니? 정황상 이 여자가 확실하잖아. 아까 화장실에 나랑 얘밖에 없었다니까? 도진은 잡고 있던 유라의 손을 거칠게 놓으며 영자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이 영자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진의 등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등. 5년 전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 등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 직원한테 함부로 손찌검하지 마. 도둑으로 의심되면 경찰을 부르든가 보안팀을 불러서 절차대로 해. 시장판 싸움꾼처럼 설치지 말고. 도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라의 뼈를 때렸습니다. 직원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 유라는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오빠 지금 이 천한 청소부 편드는 거야? 내 반지가 없어졌다니까. 반지. 도진이 피식 헛웃음을 지으며 유라의 핸드백을 가리켰습니다. 내 가방 안주머니나 다시 확인해봐. 아까 내 방에서 나갈 때 급하게 쑤셔 넣던데. 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핸드백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던 유라의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번에는 유라를 향했습니다. 뭐야, 자기가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야? 사람 잡을 뻔했네. 유라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아까 분명 세면대에. 기억력이 그 모양이면 병원을 가보든가. 애꿎은 사람 잡지 말고. 도진은 차갑게 일가라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자는 쏟아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특히 유라의 구둣발에 밟혔던 가족 사진을 소중하게 닦아 품에 넣는 모습이 도진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영자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네. 아닙니다. 제가 치우고. 일어나라니까. 도진은 영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는 멍하니 서 있는 유라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최유라, 사과해. 뭐? 내가 왜?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지. 사과 안 하면 이번 약혼 파투 낼 줄 알아. 도진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기세에 눌린 유라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미안해요. 하고는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흩어졌습니다. 로비에는 도진과 영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영자는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영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진은 영자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지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촌스러운 그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아까 유라가 손을 올릴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서 튀어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도진은 짐짓더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당신이 예뻐서 도와준 거 아니니까. 내 회사 로비에서 시끄러운 꼴 보는 게 싫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억울한 일 있으면 말을 해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말고.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하니까. 도진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영자의 손에 들려있던 짐 가방을 뺏어 들었습니다. 따라와요. 꼴이 그게 뭡니까? 정리 좀 하고 가요. 도진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말 속에 숨겨진 묘한 온기. 5년 전 그날 밤처럼 도진은 또다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영자를 구해주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본능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영자의 가슴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설렘의 불씨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렘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의 옥탑방. 잠든 아들 담비의 머리맡에서 영자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도진이 잡아주었던 손목이 화끈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잠결에 들리는 담비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나 뜨거워. 담비의 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삐뽀 삐뽀 삐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영자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 영자는 펄펄 끓는 담비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담비야, 조금만 참아. 엄마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제발.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고작 5살. 아비 없이 자란 것도 서러운데 병마까지 이 작은 몸을 덮치다니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급성 맹장염에 복막염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영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영자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피가 마르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혈액형이 RH-AB형 맞나요? 네, 맞아요. 제 피라도 뽑아주세요. 영자가 걷어붙인 팔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호자분은 혈액형이 달라서 안 됩니다. 지금 병원 혈액은행에 해당 혈액 재고가 바닥났어요. 인근 병원에도 수소문해 봤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해서 당장 수혈을 못하면 아이가. 간호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쇼크사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자의 세상이 그 순간 캄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담비 없으면 저도 죽어요. 영자는 수술실 앞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안타까워 발을 멈출 만큼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이제는 피가 없어서 자식을 보내야 한다니. 이놈의 세상은 흙수저에게는 숨 쉴 구멍조차 주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 떠나가게. 저만치서 휠체어를 탄 채 링거를 맡고 있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어제부터 계속되는 극심한 두통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입원해 있던 참이었습니다. 복도가 떠들썩해 나와봤더니 어제 그 청소부 아줌마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아줌마 또 이러네. 여기가 시장 바닥입니까? 도진은 혀를 차며 다가갔지만 영자의 얼굴을 본 순간 멈칫했습니다. 영자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끄럽게 구는 진상 보호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새끼 잃은 어미 짐승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영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진의 환자복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담비 좀 살려주세요. 피가 없대요. 피라니? 무슨 소리야? 그때 간호사가 다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빨리 구해야 합니다. RH-AB형 보호자 중에 없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RH-AB형. 대한민국에 몇 명 되지도 않는다는 그 희귀 혈액형. 바로 도진 자신의 혈액형이었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영자의 젖은 눈동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 보듯 했던 여자였습니다. 도둑으로 몰려도 쌀쌀맞게 대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절규가 이상하게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틈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기요. 도진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혈액형입니다. 간호사와 영자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검사해 보세요. 맞을 겁니다. 도진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잠시 후 도진은 체열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피가 곧바로 수술실 안에 이름 모를 아이에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보통 남을 돕는 성격이 아닌데 왜 나섰을까? 도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청소부 여자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밖의 영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나님, 천지신명님, 그리고 강도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 아빠라는 걸 기억 못해도 좋아요. 평생 나를 모욕해도 좋아요. 우리 담비만 살려준다면 나는 당신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수술 중인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수혈 덕분에 고비 넘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나온 도진은 비틀거리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를 꽤 많이 뽑았는지 어지러웠습니다. 영자가 퉁퉁 부은 눈으로 도진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도진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됐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길래 적선한 셈 칠 테니까. 일어나요, 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진의 시선은 영자 너머 열린 회복실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마취에서 덜 깨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작은 꼬마. 담비였습니다. 도진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뒷목에 서늘한 전율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고 있는 눈매, 오뚝한 콧날.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릴 적 앨범 속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뭐지? 저 아이. 도진의 심장이 쿵, 쿵 하고 기이한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저 아이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강렬한 끌림. 그것은 천륜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도진은 홀린 듯 회복실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아, 너 여기서 뭐하니? 왕 회장 사모님, 도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입원했단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영자와 링거줄을 달고 있는 도진을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천한 여자는 또 뭐야? 내가 왜 피를 뽑아? 사모님의 등장에 영자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호들갑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회복실 안의 담비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 도진이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영자가 황급히 도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정해서 피를 좀 나눠주신 것뿐이에요. 영자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사모님이 담비의 존재를, 특히 도진과 같은 혈액형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매서운 눈초리가 회복실 안의 담비를 향해 꽂혔습니다. 희귀 혈액형? 너랑 똑같은 피라고? 사모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불일치 확률 0%.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재벌가 안주인 왕금이 여사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VIP 병동 특실한 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마주친 그 천한 청소부 여자의 아들. 희귀 혈액형이 일치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도진이 놈이 5년 전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뒤로 묘하게 변했다 싶더니 밖에서 씨를 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감히 내 아들의 씨를 훔쳐?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구르는 여자가? 왕 여사의 인매가 싸늘하게 비틀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도진에게 아직 자식이 없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린 핏줄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어미는 천하지만 그 핏줄만큼은 고귀한 JK의 피였습니다. 김 실장,
왕 여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 어디 사는지 알아봐. 당장.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5년 전 도진과 영자를 갈라놓고 돈 봉투를 던진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왕 여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날 오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가파른 언덕길 위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주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꽉 채운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왕 여사였습니다. 어우, 냄새. 사람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산다고? 왕 여사는 코를 틀어막으며 찡그린 얼굴로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영자의 집은 옥상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옥탑방이었습니다. 퇴원한 담비를 눕혀놓고 죽을 끓이고 있던 영자는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녹슨 철문을 열자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스치듯 봤던 도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여긴 어떻게? 왕 여사는 대답도 없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담비를 훑어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도진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쯧쯧 이 귀한 걸 이런 구정물통에 방치해도?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가주세요. 영자가 앞을 막아서자 왕 여사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영자라고 했나? 용것만 간단히 하지. 왕 여사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노란 봉투를 꺼내 밥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1억이야. 그리고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더 줄게. 영자는 멍하니 봉투와 왕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담비,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놓고 꺼져.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역시 알고 왔구나. 내 아들을 뺏으러 왔구나. 못 들었어? 내까짓게 감히 JK의 핏줄을 키워? 주제 파악을 해야지. 애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썩 물러나는 게 어미 된 돌이 아니니? 왕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내 새끼를 돈으로 사겠다는 저 오만함. 영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년 전 도진이라고 착각한 비서가 돈 봉투를 남기고 떠났을 때의 그 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 울기만 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새끼가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 위에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왕 여사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현명한 선택. 차악. 돈 봉투가 허공에서 터지며 5만 원권 지폐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왕 여사의 얼굴이 돈다발에 맞아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자는 핏발선 눈으로 왕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딴 더러운 돈 10원 한 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미쳤나?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야. 내 새끼는 물건이 아니에요. 1억? 아파트? 다이아몬드 트럭으로 가져와 봐요. 내 아들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나? 영자는 부엌 구석에 있던 소금 단지를 가져와 왕 여사 발치에 뿌려댔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
하얀 소금이 왕 여사의 모피 코트와 명품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본 왕 여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내 손자가 저런 천한 어미 밑에서 자라게 둘 것 같아? 법으로든 힘으로든 뺏어올 거야. 왕 여사는 악담을 퍼붓고는 씩씩거리며 옥탑방을 나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사라진 뒤 영자는 흩어진 돈다발 속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담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바람에 날리는 지폐들이 마치 영자의 찢어진 마음 조각 같았습니다. 한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서실장과 수상한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전봇대 뒤에 숨어 옥탑방에서 쫓겨나는 어머니와 소금을 뿌리며 울부짖는 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날리는 돈다발과 핏줄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도진의 머리에 번개 같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핏줄? 담비가 내 아들이라고? 혼란스러웠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향기, 자신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 그리고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방문.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그 여자에게 돈 봉투를 주고 떠났다는 기억 조작된 기억과 지금 어머니가 하는 짓이 겹쳐지면서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영자의 집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비야, 담비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충격 때문이었는지 잠들었던 담비가 다시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진 것입니다. 도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옥탑방 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영자 씨, 문 열어요. 쾅쾅쾅.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시 한번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즐거웠소. 차비나 하시오. 도진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영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응급실 복도 다시 한번 담비를 살려내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도진은 영자가 보여준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 돈 봉투와 함께 놓여 있었다는 그 쪽지였습니다. 이걸 내가 썼다고? 도진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오리발입니까? 당신 필체 맞잖아요. 내가 이 쪽지를 5년 동안 부적처럼 품고 다녔어.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이 종이 쪼가리로 뺨따기를 갈겨주려고. 영자의 말대로 필체는 도진의 것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난 이런 말투 안 써. 차비나 하시오라니? 난 아무리 급해도 사람한테 차비 따위 운운하며 돈 던져주는 놈 아니야. 웃기고 있네. 재벌들은 다 그래. 사람 가지고 놀고 돈 몇 푼 쥐어주면 끝이지. 영자는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분명 5년 전 크루즈 여행 이후 기억이 끊겨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 비서실장 김 실장은 자신이 크루즈에서 술을 마시다 난간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있고 내가 버리고 간 여자가 있다니. 도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박사님, 접니다. 지금 당장 제 약 성분 분석 좀 다시 해주세요. 네, 제가 먹던 두통약이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도진은 그 길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5년 동안 김 실장이 꼬박꼬박 챙겨주던 뇌 영양제 겸 진통제였습니다. 도진은 약 하나를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왕 여사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혹시 그 청소부 여자랑 무슨 일이라도. 김 실장. 도진이 김 실장의 말을 끊고 낮게 불렀습니다. 네, 본부장님. 5년 전 크루즈에서 사고 났던 날 말이야. 정말 나 혼자였나? 김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혼자 술 드시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이상하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누군가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서. 도진이 김 실장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마에 식은 땀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잘못 기억하시는 걸 겁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헛것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아, 약 드실 시간입니다. 김 실장은 황급히 물과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먹었을 약입니다. 도진은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하다가 김 실장이 등을 돌린 사이 손바닥에 뱉어냈습니다. 고마워, 김 실장. 자네밖에 없어. 별 말씀을요. 제가 모시는 분인데요. 김 실장이 나가자마자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밀 금고를 열고 5년 전 작성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준 메모지와 필체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리을을 쓰는 각도, 하를 흘려 쓰는 습관. 이것은 도진의 필체를 흉내낸 누군가의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는 도진의 결제 서류를 5년 동안 대신 처리해 온 김 실장의 필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김현수 내 놈이었어?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족보다 더 믿었던 비서실장이 자신을 속이고 기억을 조작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약성분 분석을 의뢰했던 박 박사였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약 두통약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강력한 신경 안정제에다가 기억 중추를 마비시키는 성분이 섞여 있어요. 이걸 장기 복용하면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기는커녕 치매 환자처럼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체 이걸 누가 처방한 겁니까? 도진의 손에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자신은 지난 5년 동안 사육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김 실장이 짜고 친 고스톱판 위에서 멍청한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것입니다. 으악! 도진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도진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었던 댐이 터지듯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폭풍우 치던 가판, 따뜻했던 영자의 체온,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잠든 영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던 자신. 잠깐 나갔다 올게.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쪽지를 쓰고 나가려던 찰나 문 앞에서 김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당장 가셔야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영자를 깨우지도 못하고 김 실장을 따라 나섰던 도진.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마자 뒷덜미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퍽! 누군가 도진의 뒤통수를 가격했던 것입니다. 쓰러지는 도진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비열하게 웃고 있는 김 실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왕 사모님 명령이라서요. 그 천한 여자랑은 여기서 끝내시죠.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 실장이 자신을 기절시키고 영자의 방에 들어가 돈 봉투와 가짜 쪽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병원으로 옮겨 기억상실 환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 내 여자와 내 아들을 지옥에 빠뜨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본부장님, 왕 여사님께서 댁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청소부 여자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시다고. 도진은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겠어. 갈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군. 도진이 본부장실을 나서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차갑고 무겁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사람 살려. 어두컴컴한 골목길, 영자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영자와 담비를 억지로 승합차에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이 도진이 눈치채기 전에 모자를 해외로 추방하려 작전을 꾸민 것입니다. 담비는 무서워서 앙앙 울어대고 영자는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 사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독한 년, 그냥 곱게 타면 될 것이지. 김 실장이 영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영자는 담비를 품에 꼭 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앙! 그때 고막을 찢는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집어삼켰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미친 황소처럼 돌진해 왔습니다. 기쾅! 스포츠카는 망설임 없이 김 실장의 승합차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쇳조각이 튀고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나뒹굴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찌그러진 스포츠카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걸어 나오는 남자. 지옥에서 돌아온 저승사자보다 더 서늘한 눈빛을 한 강도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5년 전 김 실장이 위조했던 그 쪽지와 성분 분석이 끝난 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 저는 사모님이 시키셔서. 퍽! 도진의 주먹이 김 실장의 안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억가는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나가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건 5년 전 내 뒤통수를 친 대가다. 퍽! 이건 내 기억을 조작하고 날 바보로 만든 대가. 퍽! 그리고 이건 내 여자와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다. 도진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처절한 본능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왕 여사의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왕 여사는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진아, 너 지금 미쳤니? 제정신이야?
도진은 피 묻은 손을 털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천하의 왕 여사도 움찔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아니, 왕 회장 사모님. 너 지금 애미한테 눈빛이 그게 뭐냐? 내가 다 널 위해서, 날 위해서? 날 위해서 내 기억을 지우고 짐승처럼 약을 먹여 사육했습니까?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나는 내 여자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칠 때 호의호식했고 내 아들이 아파서 죽어갈 때 남의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도진의 절규에 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오늘부로 당신 아들 강도진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영자의 남편 강단비의 아빠로만 살 겁니다. 뭐라? 내가 가진 그 모든 재산, 지위 다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왕 여사가 최후의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비릿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차키와 지갑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지세요. 그깟 껍데기 당신이나 실컷 끌어안고 사십시오. 저는 진짜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 도진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며 서 있는 영자와 담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5년 전 그날 밤처럼 뜨거웠습니다. 도진은 영자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재벌 3세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영자야. 5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병신 같아서 널 못 알아봤어. 도진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영자의 낡은 운동화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용서하지 마. 평생 맞고 살게. 평생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내 옆에만 있어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차를 들이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무릎 꿇은 이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영자는 도진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담비도 아빠와 엄마 사이를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로의 체온은 5년 전 그날 밤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는 JK 그룹 본가. 그 넓은 식탁에는 최고급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었지만 들리는 것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뿐이었습니다. 왕 여사는 텅 빈 도진의 자리를 바라보며 와인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감히 내 돈 없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제 발로 기어들어와서 빌게 만들어주마. 반면 서울의 끝자락 옥탑방.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도진은 런닝구 바람으로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식탁에 올리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라면 3개. 이것이 재벌 3세였던 남자가 선택한 첫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낭만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진이 가져온 지갑과 카드는 모두 왕 여사가 정지시켜버렸고 영자가 다니던 청소용역 업체마저 압력을 넣어 하고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은 생전 처음 노동이라는 것을 해보려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고운 손을 가진 그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옥탑방으로 내용 증명서가 날아왔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송. 왕 여사가 보낸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진 씨, 현재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시죠?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곰팡이 핀 옥탑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어서 더 잔인했습니다. 영자는 파르르 떨며 담비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비참하고 무력한 것인 줄 그는 3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법대로 해보세요. 판사 앞에서 증언할 겁니다. 내가 그 화려한 집구석에서 어떻게 사육당했는지, 내 어머니가 내 기억을 지우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까발릴 겁니다. 도진의 서슬 퍼런 협박에 변호사들도 움찔했습니다. JK그룹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왕 여사도 원치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결국 왕 여사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직접 담비를 데려오겠다며 옥탑방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옥탑방 마당, 평상 위에는 도진과 영자, 그리고 담비가 둘러앉아 부침개를 부쳐먹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기름 끓는 소리, 그리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왕 여사를 발견한 담비가 해맑게 웃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영자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담비는 고사리 같은 손에 기름 묻은 부침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빠가 태워 먹어서 좀 쓴데 그래도 맛있어요. 왕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괴물 보듯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아이는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모피 코트에 기름이 묻었지만 왕 여사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까칠해지고 옷은 허름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이십니까? 도진이 담비와 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게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내일 당장 쌀독이 바닥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 행복합니다. 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치도록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넓은 집에서 그 많은 돈을 깔고 앉아서 행복하십니까? 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돈으로 사려고 했지만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담비가 다시 한번 왕 여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내가 호해줄게요. 아이의 따뜻한 입김이 왕 여사의 손등에 닿는 순간 그녀가 평생 쌓아온 얼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 여사는 수행원들이 보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비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동해 바닷가 작은 횟집. 영자는 능숙하게 회를 썰고 도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양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도진의 모습이 이제 제법 자연스럽습니다. 어이, 강서방. 여기 소주 한 병 더. 네, 갑니다, 형님. 손님들의 호출에 도진이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가게 한 구석에서는 담비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가게 밖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다가 돌아갑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왕여사의 얼굴은 쓸쓸해 보이지만 예전에 그 도끼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끔 몰래 내려와 아들과 손자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아직 도지는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단비가 더 크면 그때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밥 한 끼 먹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가게 문을 닫고 새 식구는 밤바다를 꺼듭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6년 전 크루즈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진이 영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후회 안 해? 재벌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도 있었는데. 영자가 피식 웃으며 도진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재벌이 뭐 별거야? 내 새끼 안 아프고 내 남편 내 옆에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재벌이지. 그래. 우리가 진짜 재벌이다. 도진은 단비를 목마 태우고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잘 봐라. 내 인생 이제 시작이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그날 찢어진 편지는 다시 붙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더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남겨진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마저 사랑하며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따뜻한 바람입니다.